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질문 있을까? 있어? 여봐. 예? 저는 해결했어? 근데 이거 몇 번 다뤘던 문제인데 일단 뭘로 푼다? 이런 도넛 모양은? 합차로 푼다. 정확해. 근데 합차로 풀면 길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큰 원의 반지름을 A, 작은 원의 반지름을 B라고 놓자. 접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여기만큼이 25일 거고. 그래서 일단은 피타상 A제곱의 값은 B제곱 더하기 25의 제곱이 된다고. 25의 제곱은 625거든요. 요거까지 맞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치? 근데 그 상태에서 어차피 요 녀석의 넓이의 형태가 들어가려면은 A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다시 할게. A제곱 파이 마이너스 B제곱 파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어차피. 근데 A제곱 파이, B제곱 파이인데 파이를 묶어주면 안쪽 알맹이가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은 625니까 결국은 625 파이가 된다는 거고. 똑같지? 정리했지? 내신 대비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문제를 완벽하게 외워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야, 사실. 운전면허 시험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을 우리가 뭐 볼 나이는 아니지만 쌤 때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하면은 T자 코스, S자 코스, 뭐 U자 코스, 뭐 후진 코스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실제로 코스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공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T자 코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차가 어떻게 오냐면 우리는 차를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차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지만 차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후진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자동차 게임으로 따져보면은 뭐 그거를 따져가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닌데 어쨌건 간에 진입했다가 후진을 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의 공식이 있어.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천천히 한 다음에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동차 아빠가 이제 운전하는 그 운전대 옆을 보면은 딱 여기 옆에 이제 창문 사이로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도블록이 저쪽 너머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차선이 이렇게 있고 그렇겠지? 그러면은 이 보이는 차선을 옆으로 어깨선을 맞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왼쪽으로 2바퀴를 돌려. 핸들을. 그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고 쭉쭉쭉쭉 움직이다 보면은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여기 끄트머리가 보이는 시기가 와. 그럼 일단 멈춰. 그러니까 그 공식이 있는 거야. 딱딱딱딱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학풀이가 딱 그렇거든. 사실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구해낸다. 이 과정이 있는데 고등학교로 넘어갈수록 점점점 이런 과정들이 자꾸 붙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저쪽에서 넘어와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 관계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지. 근데 중학교의 과정은 이런 것들을 외우는 데 있어. 물론 변형꼴도 있지만 결국은 변하지 않는 트리머고, 그러니까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만났는데 배점이 낮은 문제인데 얘가 딱 나왔어.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친구, 여기 있는 현의 길이가 만약에 40이었대. 그럼 당당하게 1번을 체크해야지. 나누기 2한 20의 제곱의 파일 텐데. 과정이 완벽하게 익숙하다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내신 대비를 본다는 건 약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괜찮아? 넘어갑시다. 자, 오늘 배우는 파트는 원주각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자, 원주각이라고 하는 녀석은 재밌게도 원래 기준이 되는 요각, 이걸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중심각의 이야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중심각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채꼴이라고 하는 본체를 자꾸 생각하셔야 하는데, 자꾸 생각해야 돼. 뭘? 이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를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 생각하면 되냐면은, 뭔가 이렇게 고무줄이, 못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고무줄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 이렇게. 근데 이 고무줄을 당겨서 어떤 테두리 선에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있던 고무줄에 벌어진 그 각도를 기준으로 내가 여기를 걸어 올려서 쓱 들면은 당겨지면서 고무줄은 당연히 연해질 거야, 색깔은. 그러면서 원래 있던 기준이 되는 각은 당길수록 어때져? 넓어져, 좁아져? 좁아지겠지. 그 이미징이 좀 되죠. 그래서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호의 길이라고 하는 이 약간 어깨선, 오늘 또 옷도 파란색이네. 어깨선을 기준으로, 이 어깨선을 기준으로 얘가 쭉 올라가는 느낌이면 돼. 그 이미징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 오래 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중심과 호의 길이는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이 선을 쫙 하고 이렇게 올려서 원 위에다가 샥 하고 놓자는 거야. 근데 그 이미징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간단한 얘기지만 어쨌건 간에 여기다가 얹어준다는 느낌만 자리를 잡으면은 그러면은 그 형태가 보여. 여기서 재밌는 건 뭐야? 바로 이 각의 형태를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각을 A라고 했을 때 요 각을 2배, 2A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얘야. 첫 번째 녀석이야. 실제로 얼마 전에 고3 수업을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니다. 여기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입장에서 솔직히 우리가 배운 양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남아있겠냐, 사실. 그치?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고3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공부의 약간 이제 끄트머리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각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남아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보여야 한다는 거야. 여기를 EA라고 할게요. 우리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때 뭘 봐야 되냐면은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어려워. 여기가 4A라는 거야. 왜? 같은 호의 원주가 중심각. 같은 호의 중심과 원주가. 여기도 이렇게 OP를 연결을 하면은 같은 호의 원주가 중심각. 그래서 여기가 2세타라는 거야. 그러면 호가 요만큼 보여요. 여기 요만큼 호에 대한 중심각이잖아, 여기가. 이 호의 원주가. 그래서 여기가 3세타야. 근데 시작을 못 하는 거야. 시동을 못 걸어. 왜? 이 내용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몰라서도 아니야. 저거 아냐고 물어봤는데 모를 것 같아. 절대 안 그래. 다 알아.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게 뽑아내는 연습까지가 불가한 거야. 왜? 결국은 이걸 외워야 하는 타이밍에 못 외웠거든. 그러니까 알아보면서 계속 누적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원주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만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그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지. 어쨌건 우리는 학습과
숙달 과정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은 숙달시키고 학습을 받은 걸 기준으로 숙달을 시키는 과정을 향해서 이제 따라가는 건데, 자꾸 해줘야 된다고. 많이 그려보고 정리하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근데 방금 살짝 보여줬던 것처럼 중심각이 여기 있다고 해서 딱 바로 위로 올라가야 되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여기 걸려있던 이 고무줄의 형태를 어디 위에다가 올려놓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원주각의 크기는 당연히 동일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같은 원주각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쪽은요, 여긴 안 돼. 그러니까 주어지는 호의 기준이 된 쪽은 안 된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느낌은 어때야 되냐면은, 지금 이런 느낌이야. 원주각이 지금 중심각이 이제 코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펼쳐가지고 나가는 원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습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모든 각도에 대한 기준을 아까 이 고무줄 튕기는 이미징 하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모든 호를 기준으로 출발하는 느낌이 들면은 제대로 접근을 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라고 하는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여유가 있는 시기니까 여유롭게 가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지금 어떤 원 형태의 중심각과 원주각을 이렇게 잡았어. 원에서 당연히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심부터 이렇게 연결을 싹, 이렇게 노란색 싹, 이렇게 싹 연결을 했어. 그럼 얘가 이등변이지. 근데 재밌는 건 여기도 같았던 이등변일 것이고, 그럼 쌤이 만약에 여기 값을 A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A일 거고, 요 값을 B라고 한다면은 요 값도 B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거나 하다는 건 아니야. 합동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친구의 연장선을 그어준 이쪽의 각도는 2B, 이쪽의 연장선을 그어준 이쪽 각도는 2A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에 쪽에 있는 원주각이 A 플러스 B였을 때 이 중심각은 무조건 2A 플러스 2B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조건 2배가 된다. 증명 과정은 좀 중요시 여기면서, 당연히 수학이다 보니까 증명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원주각은 별로 그렇게 이거를 증명한다고 이게 기억이 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 이때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 저는 생뚱맞은 얘기지만 혹시 기억할까? 기억 안 나면 무조건 써주시고, 기억 나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ABC 여기 X, 여기 Y, 여기 H일 때 예제곱은 예 곱하기 끝까지. 그래서 일단 소공식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 그리고 A제곱은 X 곱하기 C, B제곱은 Y 곱하기 C, H제곱은 X 곱하기 Y. 못 외웠어 아직도? 못 외웠어? 저랑 괜찮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시간에 썼어야 돼. 최현이 괜찮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상관 하나도 없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증명하는 시간에 그냥 차라리 이거라도 한 번 더 외워. 그 정도로 별로 그렇게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지. 저기 물 좀 갖고 올게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삼각형 OPA랑 OPB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각 A, P, B랑 이 친구는 결국은 어떤 친구의 2분의 1배 각 A, O, B의 반등이다. 정도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중심각 원주각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상이 어떤 호에서 출발을 했는지 요 정도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러니까 각도를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호만 본 다음에 그 각도를 쏴주는 느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 오케이? 그 접근이면 충분해요.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이 호에 대한 중심각 원주각 그럼 몇 배? 2배 60도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다시 중심과 똑같이 쏴준 지나갔지만 원주각 그러니까 X가 그대로 80도가 되겠고요. 같은 방식 같은 호에 대한 이쪽 중심과 원주각이니까 X는 그대로 11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접근이 약간 어떤 순서의 느낌이었으면 좋겠냐면은 일단 봐봐. 여기 각도가 뭐가 이렇게 하나가 있네. 그 각도선을 먼저 따라갔어. 그랬더니 호가 이쪽 관련된 친구의 이야기잖아. 호가 이쪽 관련된.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이야기가 출현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쏴준 원주각은 다 크기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Y가 그대로 45도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예 그냥 기본 틀 자체로 연습이 각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순서가 절대 늦어지면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뭐 먼저 해주자. 여기 호의 길이가 요 녀석에 대한 원주각 호의 길이가 요 녀석에 대한 원주각 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또한 원주각의 형태가 60도니까 같은 원주각을 가짐으로 원주각 각도를 가짐으로 똑같이 60도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두 가지의 접근이 일단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호의 길이가 요만큼이 있을 때 이 친구에 대한 원주각이 35도니까 어디에다가 쏜 원주각 근데 이쪽에는 없네? 내가 만들어낼게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했을 때의 요만큼도 똑같이 35도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다. 얘들아 이거 잘 보이니? 조금 흐린 느낌이나 이런 건 없어? 괜찮아? 또한 이쪽에도 똑같이 이쪽의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도 이쪽이 45도니까 이쪽도 45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합한 이쪽의 각도인 X쪽의 각도가 80도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해볼게. 지금 여기 호에 대한 원주각이 45도니까 이걸 이쪽으로 아예 붙여버릴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원주각이 80도가 되니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80도면 무조건 80도. 그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중심각이니까 Y값은 160도가 되겠죠. 자, 정리를 실패하는 케이스는 딱 이런 느낌이야. 2배.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호를 기준으로 한 원주각과 중심각. 그러니까 그걸 들렸다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2배의 관계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같은 호에서 발생한 두 각, 중심에 있는 중심각과 그 끝이 원주에 있는 원주각의 크기의 합이, 크기가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지. 중요한 건 곱하기 2가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야지 쌓는 게 좋아질 거야, 점점. 알겠죠? 연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때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자 원 형태가 존재를 할 때 어떤 호에 대해서 이만큼의 원주각이 있대요. 또한 이만큼의 원주각이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지름을 진하게 만들었어. 지름을 진하게끔, 중심을 진하게끔. 그래서 한 선이 지름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만든 상태에서, 노란색 보이죠? 만든 상태에서 지금 분명히 출발은 이쪽 호에서 했잖아. 근데 얘를 연결을 싹 해볼게. 그리고 갑자기 나 이 호가 싫어졌어. 내가 호를 이쪽으로 보내볼게. 여기. 그럼 호가 어떤, 부채꼴이 어떤 모양이 돼버렸어? 반원이 돼버렸지. 그럼 반원의 중심각의 크기 몇 도예요? 180도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반원을 호의 길이로 지정했을 때 그 녀석의 원주각의 크기는 몇이 되겠어? 얘는 90도가 되겠죠. 됐니? 됐어요? 즉 글씨 한 번만 쓸게. 빗변이 지름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빗변이 지름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다시 한 변을 빗변이 지름으로 가지고 있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이 모양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갔더니 봐봐. 두 번째 녀석입니다. 오늘 이게 두 개나 나올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저렇게 직각삼각형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저기까지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꺼냈던 그림이거든. 지금 좀 보입니까? 여기가 직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쌤이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 고등학생들한테는. 여기까지 습득을 하고 기억을 해줘야 돼.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장 못 외운다고 해서 야, 너 이제 수학 망했어, 이제 더 이상 못해, 이런 게 아니야. 계속 이걸 습득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저거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무엇이 가능하냐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풀 수 있을 만한 찬스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당첨 낙첨이 있는 뽑기를 할 거야. 근데 그런 뽑기를 할 건데 뽑기 티켓을 저쪽에서 사야 돼. 근데 뽑기 티켓도 안 사고서 여기서 당첨돼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가서 뽑아야지 뭐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입장권을 산다고 하면 입장권을 사고 거기서 줄을 서야지 뽑아서 당첨이든 낙첨이든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아예 풀 수 있는 찬스가 안 난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업을 안 듣겠어? 당연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수학은 진짜 맨날 해야 돼. 방학기간 특강을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게 있어. 매일매일 정리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지 계속 반복하고 숙달이 된단 말이야. 어쨌건 다시 얘기로 되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은 풀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도 그때부터 알아들을 만해. 그 단계가 와줘야 돼. 우리 참고로 1월달 1월달 내년도 2024년도 1월달 들어가면은 겨울방학부터는 고등부로 우리가 편성이 되면서 우리가 딱 특강을 2개씩 들어가거든. 2개씩. 지금처럼 진도 특강을 하나를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를 모의고사 특강을 들어가. 모의고사 형태의 특강을. 근데 이거 모의고사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레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단계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자꾸 이전에 했었던 과정들이 기억나고 모여야 한다고.
이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익어야 하고 많이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모양에 뭐가 보여? 여기 지름이 보인다. 지름. 그래서 뭐가 보여? 여기가 직각이구나.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쪽 색칠한 이쪽 부분의 각이 34도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호의 길이가 db일 때의 원주각이 34도이니까 이쪽에 있는 x도 34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저기 눈앞에 보이는 호 DB에 대한 중심각이 120도이므로 지금 여기 보이는 호 DB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60도겠고, 또한 지금 AB를 지름으로 하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가 직각이겠죠. 그래서 각 X가 그대로 30도가 되겠죠. 그때 이제 궁금한 거야. 이거를 돌려보면 어찌 될 것인가. 근데 그 아이들, 그 어린이들이나 이제 유치원생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꽤 많은 놀이들 중에 뭐 특정하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원통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안쪽에도 파르륵 하면서 같이 도는 그런 형태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가 특정하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원통이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 약간 추 같은 느낌으로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 안쪽에서 우리 동그랗게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생각해야 되지? 시계 형태인데 그 시계 안에 추가 들어서 이렇게 돌리면 슉 뱅글뱅글 돈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됐어? 여기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에 빨간색 이렇게 모양이 있고, 그래. 그 짱구에 맹구 있잖아, 맹구. 맹구 이렇게 콩풀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해봐. 그거 혹시 아니, 그거? 이거 막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쌤도 그거 짱구 그거 달려있는 케이스 쓰고 있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그 콧물의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 뭐 없나? 뭐가 없을까?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좀 이해됐어? 뭔 말 하고 싶은지? 어쨌건 그래서 이제 동그란 원통에 가운데 침이 있는데 여기에 요만큼 피자 모양의 형태가 뱅그르르 돌아간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뱅그르르. 됐죠? 근데 일단은 이 상태로 놓으면은 요 상태의 모양일 거야. 됐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호를 기준으로, 이 호의 길을 기준으로 파생할 수 있는 원주각을 다 생각해봐. 그럼 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내가 이 호라고 호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 형태의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다시 또 빵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지. 맞지? 맞지?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원주각이라고 발생한 이렇게 생긴 꼴이랑 이렇게 생긴 꼴의 모양은 결국은 어떨까? 똑같은 모양 아닐까? 여기 각도들이. 왜냐면 같은 부채꼴에서 발생을 시킨 거잖아. 내려가 볼게요. 이제 4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여기도 얘기를 할게.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냥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원주각 얘기를 하고 있잖아. 호사에 대한, 이쪽도 호사에 대한 원주각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모든 상황은 중심각의 이야기에서 거쳐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호가 이쪽에 4인 원주각이 30도인 녀석의 중심각은 몇이야? 여기 중심각 몇이야? 60도가 되겠죠? 그치? 근데 이쪽도 호가 4가 똑같네? 그럼 이 친구의 중심각은 몇 도일까?
똑같이 60도겠죠. 그러니까 원주각도 똑같이 x가 30도라는 얘기가 되겠지. 쌤은 매해 이거 원주각 중심각 얘기할 때 항상 원 부채꼴 형태의 중심각을 갖다가 꼭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이 좀 쌓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 호가의 길이가 9cm 똑같은 9cm인 녀석이 있는데 원주각이 42도래. 그럼 중심각은 일단 몇 도일까? 84도일 거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원주각도 42도래. 그럼 이 친구의 중심각은 몇 도일까? 여기도 84도야. 그럼 부채꼴이 어때? 같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같은 호의 길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긴 알아들었었지만 사실 약간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거든. 아우 진짜 기혈이 터져가지고 이게 쌤도 딸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어쨌건 간에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방치라고 많이 하잖아. 그러잖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본인이 듣든 안 듣든 간에 대부분들 많이들 하시고. 근데 예전에는 약간 그런 논리 이야기가 있어. 이거 심리학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한 거야. 뭐였냐면은 아이들은 왜 방을 어지럽힐까? 그리고 왜 안 치울까? 딱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도 보면은 솔직히 옛날부터 계속 보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것 같은 건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더럽진 않은 것 뿐이거든. 사실 보면 가끔 가다가 갑자기 깨끗해졌다가 또 쌓였다가 또 깨끗해져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좀 그런데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애들은 정말 잘 치우니? 잘 치워? 치우니? 그냥 막 쌓여있어? 응? 근데 보면은 왜 안 치울까? 왜 정리를 왜 안 하는 거야? 정리 안 해도 찾을 수 있잖아. 물론 못 찾을 때도 있어. 근데 까놓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한다고 그럼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리를 해야 물건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다는 거지. 엄마들은. 근데 우리는 정리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해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 보통 이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책은 이쪽, 옷은 이쪽, 뭐 의자에 계속 걸더라도 어디로 도망가진 않고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보통 그렇지 않을까? 아예 그냥 난장판으로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과자를 먹고 안 치웠어. 나는 솔직히 나 그것도 용납 못하지만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가지고 누가 밟았는데 걔들 냈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주스가 엎어졌는데 내일 치우자고 하고 냅두는 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주스를 먹고 안 쳤어. 그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 정도까지 나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지. 설마 엎어졌는데 그냥 냅두지 않지?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도 똑같아. 정리를 안 해도 어디 있는지 알고 해주면 이렇게 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방이 더럽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치울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더러운 거 막 먼지가 이만큼 쌓여있거나 그치? 막 뭐가 주스가 엎어졌어. 그런 상황이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스가 엎어졌으면 닦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더러워 보여. 더러워 보이니까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견이 갈리잖아. 그럼 누가 치워야 될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치우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럽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근데 원래 그 논리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원래. 아무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다시 볼게요. 다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같은 호에서 출발한 요만큼 호에서 출발한 원주각을 보자고. 요렇게 뿅, 요렇게 뿅, 요렇게 뿅, 요렇게 뿅, 요렇게 뿅. 어때? 다 모두 어때? 오, 되게 기하학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어때요? 원주각이 같을 뿐이지 다 다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같은 호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같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이도 그랬네. 같다고 할 수 있는 것 뿐인 거지 얘네들이 같은 도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원주각만 같은 거잖아 그냥. 원주각만. 그런데 다른 호에서 출발한 요만큼 뭐 똑같은 호야. 다른 호야. 근데 호의 길이가 다 똑같아. 됐죠? 그럼 호의 길이가 다 똑같은 이 상태에서의 중심각으로 연결한 녀석은 결국은 이렇게. 얘네들은 어때? 얘네들은 같다고. 아무리 다 달라도 태어난 곳 자체가 어차피 부채꼴 형태에서 출발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정렬을 제일 기본 상태를 부채꼴을 그려주는 데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무조건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이 관계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쪽도 내리고 이쪽도 내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시험 대비 들어가고 중간부 들어가면은 중심 어차피 부채꼴 그리지도 않아. 근데 그전에는 고연습까지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8이라고 했을 때 중심각으로 샥 오면은 여기의 중심각은 50도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 호의 길이 x인 쪽에 대한 중심각을 샥 올려주면은 여기는 몇이 돼요? 여기는 150도가 된다는 거야. 그럼 부채꼴이 몇 배 차이나? 3배 차이나요? 그래서 24가 된다. 쌤, 여기도 3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도만으로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결국. (45쪽) 9번으로 오도록 할게요. 우리 반은 저쪽 지금 월수반은 솔직히 한 강씩 웬만하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은 일단은 최대한 웬만하면 2강씩 최대한 만들어서 나가고 2강씩 나간 상태에서 시간 여유가 좀 되면은 시험 대비는 어차피 8월 28일부터 출발을 할 거거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8월 28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 9월 26일 요때 딱 시험 보거든. 두 학교 다. 요 기간에 다 시험 보는데 이때부터 시험 대비는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때 만약에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정리를 먼저 스타트를 쭉 나가다가 진도가 괜찮아지면은 요 남는 8월달 기간에 수상을 조금 더 해줄게. 어차피 여기 시간에 들어가는 건 똑같이 들어갈 건데 수상을 조금 해줄게. 우리 특강 들어가고 있었던 거. 반복을 조금 더 해주고, 알겠죠? 그래서 2강씩은 진행을 할게요. 요거 하고 조금 쉽시다.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어떤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는 문제야. 바로 밖에 AD를 연결을 해요. 꼭 AD여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AD 그릴 거야. BC 연결해도 문제는 똑같이 풀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AD를 연결을 할게요. 그럼 연결을 했더니 순간적으로 딱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ABD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각도가 여기에 지금 뭐가 보여요? 중심각 하나가 보이는데 이 중심각이 호 CD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원주각 ACAD라고 하는 녀석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은 몇이 되는 거야? 23도가 되겠죠. 여기서도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게 봐봐. 잘 생각을 해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림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2배만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도 실제 저런 딱 그린, 이 그린 느낌에서 CAD 쪽이 지금 23도로 써있긴 하지만 23도를 내가 지워볼게. 그리고 이쪽 각도를 봐봐. 내가 지금 선을 좀 이렇게 뭉개뜨려 놨지만 뭉개뜨려 놓은 상태에서 이 각과 이 각을 생각을 해봐. 이쪽이 더 작은 각이라고 하는 느낌이 명확하게 드냐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좀 더 찌그러질 수도 있고 뭐 선을 그리다 보면 좀 더 잘못 오류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23도가 되겠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67도가 되겠죠. x가 그래서 67도가 됩니다. 하나 더 갈게요. 자, 이때 그러면 어떤 중심각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저쪽에 원주각이 하나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봐요. 저렇게 멀리. 그렇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서 그려도 상관없어. 여기 중심각 쪽은 제외를 할 건데, 그리고 모든 선들을 다 제외를 일단은 하고, 그리고 나서 뭐만 남아? 그 위치에 해당 지점들만 남잖아? 그 남는 지점을 그대로 샥 다 연결을 해서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이거 먼저 그려서 그래, 그냥. 사각형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모두 다 원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대각선도 쭉쭉 연결을 해주면은 그때 이쪽의 각도는 같을 것이고. 자, 계속 수업 시간 내내 원주각, 중심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포인트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호에서 출발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익숙해질 때까지 넘어가진 않았지만 계속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딱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이미 얘를 보고 있어도 얘가 받침이 되고 있는 느낌이 나. 그 느낌이 나면은 제대로 공부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주각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호가 보이기 시작을 해. 이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동시에 얘기를 해도 얘가 공유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나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쌤이 여기서 원주각을 이쪽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줄이 따라가서 이쪽 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제대로 성공한 거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모양을 몇 번 그리다가 이제 새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 근데 점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의 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요각이랑 요각이 같대. 그러면 우리가 또 연장선을 그려서 이 원 위에 4개의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럼 같은 호에서 출발했으니까 그 상황이 맞을 것이고, 그지? 그래서 이제까지는 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의 원주각의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이번에는 원주각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호의 길이를 만들게 점 4개를 찍어준 다음에 원주각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호 CD 쪽에 대한 원주각 2개가 같은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원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이 친구는 여기 호 BC를 기준으로 하는 원주각 두 녀석이라고 받아들이자. 근데 원주각이 다르네? 그러니까 같은 원 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이번엔 여기가 60, 50, 그랬더니 여기가 70이네. 그럼 뭐가 눈에 보여야 돼? 이렇게 호의 길이가 눈에 보여줬으면 좋겠고, 원 위에 있는 게 맞다고. 기억과 디귿이 원 위에 있다고요.
그렇지. 이번에 조건은 뭐냐면은 ABCD가 한 원 위에 있도록 하고 싶대요. ABCD가. 그러면 일단은 원을 그리는 걸 생각을 해주자고. 근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원주각은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0도가 되어야 한다고. 근데 여기가 60이고 40이니까 여기서 두 각이 하면 남은 한 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 100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친구도 이렇게 원 위에 ABCD가 있게 만들어 주려면 이쪽이 똑같은 이유로 70도여야 하겠고 원주가 이쪽에 대한. 근데 여기가 70도이려면 이 각의 합이 70도야 되니까 X가 그대로 40도가 되겠죠. 여기도 설명에다 띄울게요. 이쪽.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열심히 준비를 해놨는데 자꾸 까먹네. 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어떤 좀 작게 이렇게 샥 그릴게. 그리고 중심각을 이쪽으로 잡을게요. 당연히 그래도 호의 길이는 같습니다. 호의 길이의 이야기는 똑같이 접근을 해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중심각이 여기일 때 원주각이 이쪽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만약에 이쪽이 x면 여기가 2x였을 거라는 거지. 이번엔 이 점에서 바깥쪽으로 샥 연결을 지어 줬을 때 요번에는 요쪽 각이 익숙한 여기가 y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2y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요. 자, 근데 중심각 쪽을 봤더니 어쨌건 2x도 나왔고 2y도 나왔으니까 합이 360도일 거 아니야. 잘 쓸게. 360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쪽에 2를 나눠주면 x 더하기 y는 그냥 180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정리. 오늘 들어가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총 3녀석, 여기 세 번째까지, 얘까지 이제 한 번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뒤로는 나오는 얘기들은 이 친구들의 파생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고, 예전에는 원과 비례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했어가지고 좀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다 생략됐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 그런 것도 있었어. 예전에 쌤이 공부를 했던 그 중학교 그때 정도의 시절, 그 정도도 아니고 한 15년 전만 해도 이제 우리가 외심, 내심, 무게중심 3개를 배웠잖아. 근데 사실 2개가 더 있었어. 수심과 방심이라는 이 2개의 형태가 더 있었어. 그래서 이게 줄여가지고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배웠었거든. 5개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웠었는데 이 과정들이 좀 뒤에 2개가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되고 필요한 것만 남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과정인데 우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 기본치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지. 뉴스 봤어? 뭐 킬러문항이 뭔지 모르겠어도 킬러문항 뭐 없애니 뭐니 이런 얘기 막 하잖아. 근데 사실 수능 취지로 돌아가는 건 맞거든. 나는 그거마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솔직히. 수학이 쉬워진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누구나 다 100점 받고 이런 건 또 아닐 거 아니야, 어차피.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한다면. 자, 그래서 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요것만 정리만 그대로 잘 해달라는 거. 요거 방금 했던 것까지 딱 3가지 눈에 완전히 익었으면 좋겠고요. 위에 거 증명은 따로 안 하고 바로 밑으로 올게요.
자, 오늘 하나만 썼으면 좋겠거든. 무조건 기술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대비를 하는 기간이 아니니까 제일 기본적인 기술 하나만 가지고 가자고.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있어. 정확하게. 이건 맞아도 쫄 게 없다고. 무조건. 그럼 여기서 마주보는 합이 180이어야 되니까 x가 100도이고 여기 마주보는 합이 180도여야 되니까 y가 그대로 110도까지 갈 수 있다. 자, 여기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야 하니까 둘을 더한 게 95도면은 요 x각이 x가 85도가 되겠죠. 이때 x가 85도면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여야 되니까 y 값은 95도여야 되고요. 여기도 다시 얘기하지만 시험 기간이 아닌 이 입장에서 막 너무 빨리 하려고 그렇게 발악하지 않아도 돼. 여기가 100도면 여기가 원이 내접하고 원의 삼각형이 내접하니까 여기 80도고요. 여기가 86도면은 여기가 94도니까 이쪽 각도 합한 게 180이려면 y가 또 86도겠죠. 또한 80도의 외곽이니까 x는 그대로 100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몇이라고 했어 내가? 110 70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써서 그런가 봐. 딱 그런 거 같지? 자, 그럼 이제 섞이는 거야. 결국은 원에 내접하는 이야기에 대한 개념이 원에 이렇게 있을 때 원주각 형태로 생각을 해준다거나 혹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마주보는 합이 180도거나 이 두 가지의 이야기였거든 사실. 두 개를 다 섞어서 쓰겠다는 거지. 언제? 원에 내접하는 상태를 구하려고 할 때요. 그럼 일단은 여기 마주보는 게 180도니까 너 오케이. 또한 여기가 40도인데 110도면은 여기가 70도가 돼야 되니까 너는 안 되고, 여기가 75도면 여기가 105도인데 여기도 같은 105도니까 너도 안 되고, 55도면은 여기가 55가 되니까 여기가 125도가 되겠고, 마주보는 거 오케이. 뭐 이거는 뭐 대놓고 안 됨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50쪽에 8번입니다. 이거 여기다가 그림 하나만 더 그릴게. 자, 어떻게 그려주는지 요령을 보여줄게. 원을 일단은 쬐깐하게 하나 그려주고 너무 안 커도 돼요. 그리고 거의 지름 형태처럼 여기로 일단은 여기랑 여기 점 정도 생각을 하면은 잘 봐. 좀 요렇게 만나가지고 되는 지금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릴 거잖아. 약간 그림이 딱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서 이렇게 샥 지나가면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모양의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냐면은 약간 이런 약간 여우 모양 있잖아. 약간 여우 모양의 느낌? 근데 그 느낌을 살려준 다음에 그림을 또 그려주면은 생각보다 좀 그릴만 해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거든요. 좀 세워준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거든.
어쨌건 그림은 그랬죠. 자, 일단은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서 요거는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주도록 할게. 우선은 뭐를 봐주시면 되냐면은 지금 보이는 이 삼각형을 먼저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어? 두 각의 합은 남은 한 각의 외각이 돼요. 그럼 여기가 몇이야? x 플러스 3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봐줘야 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왜요? 그럼 어떻게 돼? 두 각의 합은 남은 한 각의 외각이 돼서 요 각의 크기는 2를 더한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50이야. 근데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였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2x 더하기 50이 180도가 돼서 넘어가면 130도, 만족하는 x값은 65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그렸니? 세로 그린 데다 그렸니? 있는 거에다 그렸니? 좋아요. 어쨌든 상관은 없는데 뭐라고 거. 자, 이때 봐봐.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이 파란색 각을 만약에 동글맹이 파란색 각이라고 할게. 이쪽은 빨간색 각인 거야. 그리고 이쪽은 노란색 각인 거야.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저기서 판단을 해서 그렇지. 수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지. 색깔별로 쫓아가 보면 재밌어져. 왜냐하면 일단은 기준이 되는 이 삼각형 보여요? 삼각형 요렇게 보이죠? 요 삼각형에 대한 두 각의 합은 남은 한 각의 외곽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일단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여기가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맞지. 맞죠? 그리고 또한 파란색, 노란색이 이쪽으로 겹쳤을 때 한 번 더 여기서 알파벳 보이는 안 썼지만 CDQ 요 상태를 보면은 여기 두 각을 합친 게 여기가 되니까 결국은 여기는 파랭이도 같이 왔고 빨갱이도 같이 왔고 노랑이도 같이 왔죠. 반대쪽에 누가 있는 상황에서 노란 녀석이 있는 상태에서 맞죠? 그리고 이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몇이라고 했어? 180도라고 얘기를 했잖아. 나 그림 하나 더 그릴게. 정리해 주려고. 여러분은 뭐 선택할 그래요. 하나 더 그릴게. 자,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여우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쪽 주둥이가 있고 바로 갑니다. 2a 플러스 b 더하기 c의 값은 항상 180도가 됩니다. 뭐 아래 문제도 당연히 이런 공식으로 바로 쳐서 정리를 해줄 수 있겠지만 뭐 공식을 막 쫓아가는 게 뭐 목적들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페이지 50쪽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음 주 다음 주가 지금 8월이구나. 나 너무 빨리 끝난다고 생각했는데